i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마 밤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대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는 그냥 잠을 자버렸고,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옛날에 4, 5년 전에 저도 이 코인 시장 초반에 있을 때 벌면 벌어서 못 잡고, 설레어서 못 잡고, 또 많이 패닉을 하면 많이 까져서 못 자고, 이래서 못 자고 저래서 못 자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솔직히 이런저런 뭐 장세 그런 거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긴 하죠. 물론 뭐 초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세에 저한테는 뭐 따구 잃고 이런 거에 관해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있기는 있지만,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투자해가지고 리스크를 좀 안고 좀 손실 보신 분들, 그리고 이득 보신 분들, 이득 보신 데서 좀 까지신 분들, 다 전부 다 이 강줄기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헤엄을 치고 있어. 배를 타고 있고,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강물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폭의 차이가 있어. 가다가 꼬불꼬불한 어떤 그 능선도 있고, 꼬불꼬불한 어떤 그 개울도 있고, 물론 그래. 근데 중요한 건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어차피 이 강물이 흘러가는 거는 바다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꾸로 되진 않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저스틴 선이 이제 뭐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워렌 버핏하고 뭐 식사를 한다. 그래서 여기 이 금액이 나와 있죠. 엄청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스틴 선이 제가 노리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밖에 발표를 안 했냐, 역시 그냥 입만 털었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저스틴 선이라는 친구가 상당히 진짜 똑똑한 인재죠. 이게 딱 보기에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얼굴 생김새 자체가, 눈빛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건 워렌 버핏을 만난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관점이 뭐냐면, 트론의 창시자가 워렌 버핏, 암호화폐, 블록체인, 부정론, 철회, 전망. 근데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가 자신의 웨이보 계정을 통해 적절한 이해와 대화를 통해 워렌 버핏은 기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철회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거는 저스틴 선이 얘기하는 거일 뿐이죠. 그렇게 바꿀 거다, 워렌 버핏이. 이거는 본인의 얘기고, 어쨌건 이번에 이 점심 식사, 이 런치를 위해서 지금 54억 원을 이 친구가 이걸 발표하면서 한쪽 측면에서는 비웃는 사람도 아마 분명히 많을 거야.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냐면, 이 친구는 이제 두 가지를 노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번에 질질 끌면서 뭐 뭔가 대대적인 뭔가 업데이트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까놓고 보면 별거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기대치를 많이 못 미쳤고, 또 하나는 이거를 갑작스럽게 꺼내서 사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를 하나 샀어.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이 친구가 워렌 버핏을 만나서 회담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해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이슈거리로, 마케팅적인 요소로 아마 이게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실제로 만나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아마 방향성을 아마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트론이나 BTT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BTT 같은 경우는 0.87, 아니면 1원에서 2원까지 올라간 게 되게, 그 정도면은 되게 단기간에 올라간 거예요. 다른 코인들 많이 안 올라갈 때 그 정도면은 단기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1.80인가 그런데 지금 쉬어줘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고, 엔진이 폭발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트론도 마찬가지야. 트론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세가 꺾이는 건 당연한 거죠. 모든 세상의 만물의 이치가 다 그렇잖아요. 다리 차면 기울고. 그러니까 욕심을 끝까지 부린 사람들은 아마 난 진짜 신경 안 쓰고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서 까지면 사람이 씁쓸하죠. 마음이 아프고. 근데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다리 차면 기운다. 욕심을 100을 부렸을 때 거기서 좀 덜어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과열된 양상이 있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리플 같은 게 스테이블한 어떤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쪽으로 좀 옮겨갔다가, 또 만약에 지금 같은 때, 이럴 때 까질 때, 많이 좀 어느 정도 까져 있을 때 다시 리플에 갔다가 다시 옮겨가는 것도 하나의, 제가 봤을 땐
치트키가 아닐까. 하나의 그냥 이런 지금 시장 상황에서 살아남는 어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 이거를 아마 머지않은 시간 내에 아마 이게 구현이 될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회를 찾는 거죠. 예,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하면서 투자를 자기가 받을 수도 있어. 거대한 자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워렌 버핏 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금을 굴리는 사람인지. 그리고 인맥적인 거.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맥적인 거. 예, 지금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라인에서 조금 더 다른 라인의 어떤 그 선상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그러니까 저스틴 선은 잡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사업가로서 조언을 단단히 아마 받을 거예요. 왜? 워렌 버핏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되게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것저것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학력의 차이를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0대, 그러니까 40대는 50대한테 조언받을 때 있고, 50대는 60대, 60대는 70대한테, 70대는 80대한테 조언받을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뭐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주워 들을 게 있는 건 사실이야. 그 이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의 값어치가 있냐 없냐 판단할 수 있긴 있지만, 저는 값어치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어른의 조언에서는.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소프트뱅크 기업 연합도가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IBM이라는 회사가 왼쪽 밑에 있어요. 근데 이 회사를 되게 오랫동안 워렌 버핏이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애플사로 IBM 지분을 팔고 애플사를 매입을 해서 손해를 많이 보긴 봤죠. 예, 지금까지도. 그리고 IBM을 투자해서 손해를 많이 보긴 봤어. 근데 워렌 버핏이 진짜 노리는 게 뭐냐면, 이 주식 하나의 값어치가 올라서 자기 자산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관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처음에는 그거에 관해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뭘 사면 좋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차를 사면 좋아. 집을 사면 좋아. 근데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 돈이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뭐냐면 그냥 숫자의 개념으로 그냥 접근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냥 숫자. 예. 그냥 은행 계좌에 그냥 숫자일 뿐이야. 예.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뭐 탕수육을 뭐 몇 개를 먹네. 무슨 차를 끌고 다니네. 뭐 어디 백화점 가서 무슨 뭐 명품을, 그거는 어느 정도 있을 때. 근데 어느 정도 이상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숫자일 뿐이다. 예, 돈이라는 건. 근데 이 사람은 그 이상도 아마 초월했겠죠. 그 IBM은 전 세계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IT 기업, 이커머스 기업, 그런 데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특허권에 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권을 가진 회사가 IBM이라는 회사예요. 예. IBM에서 다리를 걸면 어떤 그런 회사들이 꼼짝달싹도 못해. 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 애플사를 샀어. 애플사를 이제 지분 매입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손실을 봤어. 저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전략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죠. 여긴 소프트뱅크 기업 연합인데 분명히 우회적으로 관련이 분명히 있어. 예.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움직이는 지적도, 이 어떤 회사의 흐름에 관해서 가만히 보세요. 중심에 또 웃긴 게, 요즘에 화웨이한테 설계도를 주지 않는다. 뭐 특허권에 관해서 제재를 가한다. ARM이 또 중간에 껴있죠. 소프트뱅크에서 겉에서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때는 그런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소프트뱅크하고 관련돼 있는 중국 기업이 생각보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겉에서 보는 뉴스가 제가 다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실제로 따져보면은 이런 다이어그램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상호 관계 어떤 그런 게, 예, 그런 거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뉴스 해석도 해보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뉴스에 보이는 기사를 전부 믿지 말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웃음 속에서 진실을 알자. 예. 우리가 생각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되게 보수적인 투자자야. 뭐 IBM, 다 쓰러져가는 IBM, 겉에서 보는 IBM하고 속 내막에 있는 IBM하고 이 전 세계 판도를 움직이는, 전 세계 IT 기업을 움직이는 그 진짜 핵심의
어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원천이 있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그 근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워렌 버핏이란 인물, 이 웃음 속에 가려진 진실. 근데 이분이 보통 보면은 우리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세가 있고 하니까 이분이 지난 몇 년간 걸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 암호자산 이런 거 가치 없다. 결국엔 영에 수렴할 거다. 자기는 투자할 값어치는 없다 라고 판단한다고,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IBM 직원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은 IBM 직원하고 블록체인 담당 대표이사하고 지금 같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100만 달러 간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IBM하고 IBM 지분을 아직까지도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고 그 영향력이 대단하거든. 근데 100만 달러 하나로 따졌을 때 11억 8천 정도 돼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1비트코인에 11억. 그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어. 야, 언제 정고 가냐. 그때 정고 2,400만 원 갔었는데 그것만 가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는 야, 리플 코인 지금 500원 언저리에서 노는데 10,000원 가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미세고 와, 10만 원 가면 좋겠다. 그냥 상상을 할 뿐이잖아요. 자, 근데 보시면 IBM 암호화폐 담당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간다. IBM의 암호화폐 담당 부사장이 비트코인에 대해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했다. 제시 런드죠. 이 사람 이름이. 그래서 암호화폐 담당 부사장이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전했다. 자, 본인이 모시는 회장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장은 값어치가 없다고 얘기를 공표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 밑에 있는 직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관해서.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언젠간 1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 시점에 이 시장은 20조 달러 상당의 유동성을 갖게 되고 이것은 지불 시스템 자체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만 당장의 가상화폐 가격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다. 사용성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사용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사람들은 가격 변동성보다 사용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실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IBM의 되게 뼛속까지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지금까지도. 자, 제시 런드는 블록체인 담당 부사장이에요. 그러면 워렌 버핏이라는 핵심 어떤 전체 전략 CEO가 어떤 한 파트에 어떤 일개 직원한테 이런 거에 관해서 보고서나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에 관해서 간간히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워렌 버핏이 그냥 코카콜라 뭐 이런 거 그냥 이런 것만 투자하고 되게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촉이 없다. 되게 보수적이다. 이런 인상을 되게 깊게 받을 수 있어. 근데 워렌 버핏이란 인물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가는 데는 고지식하거나 이런 게 되게 깊숙하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절대로 올라갈 수 없어요. 모든 것을 흡수해서 자기 능력치로 만들 수 있는 플렉시블하고 스폰지 같은 사람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도 제가 봤을 땐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 장세를 딱 보면은 리플 코인 막 지금 537, 그리고 비트코인 SV가 혼자 막 발광을 해.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방송 녹음을 시작하기 전까지 막 30만원 근간까지 있어.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어저께 밤이구나, 비트코인 SV가 비트코인 캐시를 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리고 비트코인 SV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펀더멘탈적인 관점이 있을 것 같으세요?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기가 사토시다, 나카모토 사토시다 얘기하는 것을 언론하고 같이 짜고, 그리고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자금을 동원해서 슈퍼컴퓨팅을 이용해서 전 세계 비트코인 SV에 물량을 조절하고 스테이블을 조절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시세 조작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 근데 단타할 사람은 분명 단타를 하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캐시에 관한 어떤 그런 전체 큰 그림,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 돼서 나온 게 SV예요. 그러니까 물론 SV를 중간에 판 사람도 있어.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비트코인 캐시하고 SV를 동시에 계속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진짜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SV 이 세 가지. 제가 골드도 오르긴 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코인은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절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이오스는 갔으니까 당연히 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지금 그냥 조용히 현재 장세를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시점이다. 근데 저는 이 친구들부터 먼저 시장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비트토렌트도 당연히 1원부터 2원 넘게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되게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해서 잘 생각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장이 이렇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폭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안 가. 나는 당장 100만 원을 오늘 넣으면 200만 원이 당장 일주일 후에 내 계좌에 분명히 있어야 돼.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야. 비트코인 캐시도 내가 당장 500을 넣으면 당장 일주일 만에 1000이 당장 돼야 돼.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만약에 내가 500을 넣었는데 그게 400만 원이 돼버리면 이건 스캠이에요. 이 코인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손절을 하는 순간 비트코인 캐시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코인이 다 마찬가지 이치예요. 시총 높은 코인들 중에 펀더멘탈이 확실한 코인들은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게 사람들의 심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미 2017년에 보여줬고, 근데 그때 공식을 지금에 대입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공식을 지금에 대입하면 당연히 폭락이 와야지. 30%에서 40% 까줘야지. 그러니까 밤잠을 잘 못 주무시고 발 뻗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발 뻗고 잠을 주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화랑장 때 막 24시간 막 그냥 상승폭이 되게 클 때, 그때 오히려 밤에 깨 계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잘 주무시고. 지금은 트레이딩 해봐야 진폭이 별로 없어. 거기서 거기야. 계속 왔다 갔다 계속 그 두더지 게임 한 판에서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올라봐야 얼마고 떨어져봐야 얼마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인 명언에 그런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건 누구나가 다 알아. 근데 진짜 실제로 올 초에 비트코인이나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되게 저가에 있을 때 비트코인 캐시가 97,000원, 막 10만원 이럴 때 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그때 나머지 코인들 비트코인 막 360만원대 갔을 때, 그때 근데 지금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와서 1000만원이 넘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와서 덤비는 거야. 이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때가 무서운 게 아니라. 리플 코인 그때 얼마였어요? 270원인가? 300원인가? 270원? 하여튼 그때는 또 사람들이 안 사고, 웃긴 거는 지금 와서 살까 말까 막 고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더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팔고 나서 올라도 슬퍼하지 마라. 나는 이 코인을 목구멍까지 차야 돼. 차서 팔아야 돼. 근데 그 욕심을 부리는 게 오히려 더 손실이 클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누구나가 다 팔고 나서 더 올라. 10% 20% 더 올라. 내가 레이븐 코인을 874토시에, 저는 874토시 더 넘을 거라는 거를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선 레이븐 코인이 안전빵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874토시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욕은 먹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더 올라가서 야 이거 왜 나 이거 만약에 더 시세 갔을 때 팔았으면 나는 더 이득이 컸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마 되게 많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만 계속 쫓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갑자기 계속해서 올라가면 분명히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874소시까지 이득을 본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주식을 사기보다, 그러니까 코인을 사기보다 때를 보라. 전체적인 관점을 보자는 거죠. 사고 팔고 쉬어라. 쉬는 것도 투자다. 지금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오히려. 그러니까 불장이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알트 시즌이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6월달 7월달 온다고 말씀드린 거에 관해서 관점의 변화는 없어요.
예. 그거는 제가 추측한 게 아마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어쨌건 그때를 대비해서는 지금 편하게 잠을 잘 주무시는 게 낫다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 주식에 손대지 마라. 움직이지 않는 코인에 손대지 마라. 물동량도 없어. 근데 동전 코인이야. 막 0.1원짜리야. 1원도 안 돼. 0.01원 막 이런 거. 근데 움직이지 않아. 조용해. 갑자기 펌핑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잘못 사면 빠져나오기 되게 쉽지 않아요. 시총 높은 코인들, 사람들 입에 되게 많이 오르락 내리는 거, 아니면 펀더멘탈이 확실한 거, 개발자들이 확실한 거, 이런 코인들 위주만 접근하시면 제가 봤을 때 큰 손실은 안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예전에 2017년 장세가 가 같은 장세, 지금 연필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2019년 들어서는 지금 나야. 연필 길이가 되게 짧아. 현재는 진폭이 되게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 같은 거 보세요. 진폭이 되게 짧아. 그 안에서 단타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비트토렌트나 트론 같은 거, 그런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려요. 진폭이 크잖아요. 지금은 이오스도 어느 정도 갑자기 막 상승했으니까 지금 쉬어가죠. 근데 쉬어가는 걸 어느 정도 끝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도 다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떨어지면 사람들이 불안해. 오르면은 마음의 안정을 갖고. 그게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그 코인의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다는 거죠. BTT든 그러니까 뭐 트론이든 아니면 뭐 에이다가 됐든 넴이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이 4일인가요? 4일인데 3일하고 4일하고 5일하고 6일하고 7일까지 만약에 지금 이런 장세야. 지금같이 그냥 뭐 별로 크게 시세적인 폭이 많이 없어. 우리가 가져갈 것도 별로 없고 이게 조정을 주는 건지 상승을 하는 건지 막 이렇게 그래.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G20 재무장관 회의가 8일에서 9일이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그때는 뭔가 변곡점이 분명히 올 거다. 근데 만약에 3일에서 4일, 5일, 6일, 7일, 지금 4일에서 7일까지 4일 남았는데, 보시면 오늘 포함해서 이때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펌핑을 한다거나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세가 지금 같은 진폭 없는 거 말고 조금 상승을 많이 해. 그러면은 8일에서 9일이 조정이 들어갈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 4일하고 7일까지 그냥 이 정도 장세, 진폭이 별로 없어요. 리플도 550원까지, 그리고 530원에서 또 왔다 갔다 해. 비트코인 캐시도 50만원에서 52만원, 55만원까지 왔다 갔다 해. 한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있어. 그러면 8일에서 9일에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골드하고 실버 가격, 보시면 1.53% 올라서 1325달러 80센트. 그리고 은 가격은 14달러 86센트. 근데 이거를 딱 보시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와, 이거 추세가 바뀌었구나. 금은값이 급등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사서, 금은을 지금 사서,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경우 지금 사서 1680달러가 돼야 금 현물을 사서 내가 쟁겨놨을 때 1680달러가 돼서 시장에 팔아야 본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자리 돌아갈 거다. 어느 시점까지 올라가고 제자리 돌아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신의 선택이죠. 모든 거는. 크루드 오일 마이너스 1.21 까졌어. 전 세계 주식시장이 안 좋다는 거를 원유 가격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식시장은 어떤 시세를. 자, 보면은 다우존스는 0.02% 상승했어. 기술적 반등일 뿐이에요. 이거는 마이너스 1.61. S&P 500 지수는 2.800을 깨더니 그냥 계속 하향 트렌드. 달러 인덱스 97.23.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돌아가는 게 이렇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관해서 단기적으로는 뭔가 어쩌고 저쩌고 회담이 되네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훈풍이 돌 수 있어. 근데 또다시 이 상황은 계속해서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변하는 건 없어요. 연말까지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진리카가 6월 10일 날 스마트 컨트랙 릴리즈가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홀딩하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눈여겨보셨다가 6월 10일 전에 그 언저리쯤에 잘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하시던, 아니면 이번에 한번 접근해 보실 분들은 잘 보시고 추세적 매매 관점으로 제가 봤을 때 접근하셔도 6월 10일 이 언저리, 그래서 진리카도 제가 봤을 때는 사라지지 않을 코인이고 나쁘지 않은 코인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추천해드렸던 PHB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번 더 언급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 코인이 펀더멘탈이 없는 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안 계속 못 가고 간간히 펌핑이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245사토시에서 260사토시 언저리에서 매직 구간이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750사토시에만 파셔도 그래도 한 3배 정도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750사토시 최소한 아마 그 정도는 알트장이 불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건 이번 영상에서 뭐 제가 드린 말씀에서 도움이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조금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아는 것도 많이 없고 저도 이제 많이 배워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지금 장세를 너무 불안해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괜히 스트레스만 많이 받으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지금 같은 날씨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